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 이제 친숙하게 그 성함을 들으면은 어떤 말씀 하셨는지 떠오르죠. 황보영 미디엄 대표 부활의 화가 황보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전시도 많이 과거에도 하셨고 이제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황보영 선생님 전시회 기획 있으시면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금년에도 뭐 해외 아트페어 등 한 해외 전시회가 한 5번 있고요. 네. 또 국내에도 순회 전시 등 한 3개 정도가 잡혀 있는데 어우, 맞네요. 다음 달에 3월 29일 금요일부터 네. 그 4월 3일 수요일까지 또 이제 제 8번째 개인전이 있습니다. 네. 그 서울 광화문 부근에 네. 세문안 교회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내일 신문사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네, 네, 그 있어요. 신문사 지하에 갤러리가 있는데 네. 그 내일 신문 후원으로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몇 작품 준비하셨어요? 이번 전시는 좀 독특한 게요. 네. 그 50점을 출품하는데 그냥 그동안 7번 전시회는 모두 회화 전시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 회화를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지난 한 14년 동안 작품한 게 숫자가 한 750점 돼요. 수채와 유화 합쳐서 네. 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한 50점을 골라가지고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예, 포스터 형식으로 만든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작품 스타일이 네. 그 작년부터 확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그 게오르그 바젤리츠 전시회를 보고 그 뭔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내 작품을 다 불태우고 정신적으로 불태우고 뭔가 백제에서 또 한 번 새로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작품들을 이제 네. 그 금년부터 이렇게 이제 해외하고 국내 전시에 보이게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개인전에서 보이는 작품들은 그 과거에 그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기 전에 네. 한 것들 중에서 이제 50점을 선택한 거거든요. 유화에서 20점 선택하고 수차에서 30점 선택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13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그 뿌리를 네. 버리지를 못했더라고요. 뭐냐면은 남아 있죠. 그 관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작품에 자꾸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그 사고 방식이나 표현 네. 방식이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네.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 5년 전에 파리에서 전시회를 보고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상과 방법이 잘 안 떠올랐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떠오른 게 이제 작년부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작품 스타일이 완전히 확 바뀌었는데 네. 그 바뀌기 전에 옛날 거. 옛날 것 중에서 한 50점을 골라서 이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화 전시는 아니고 말하자면 그 출력물이라고 그러나요? 프린트물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포스터니까 당연히 프린트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시하는 방법은 제가 그 34살 때인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후쿠다 시케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제가 존경하던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이제 포스터 개인전을 하는 거를 백화점에서 백화점 갤러리에서 포스터 개인전을 보고 나도 언젠가 이런 거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지금 한 40년 만에 이제 꿈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하는 그 디스플레이 방법은 35살 때 그 베를린에 갔다가 베를린에서 그 폴란드 포스터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1등 하시는 거. 폴란드 포스터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네. 베를린 시내. 네. 거기 가서 보고
이런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봤으면 했는데 이제 이번 전시에서 네. 그런 폴란드 포스트 가게 같은 분위기를 해가지고 네. 포스터를 빽빽하게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평 되는 전시장인데 네. 그 포스터를 2층 아래비 2층으로 해가지고 빽빽하게 걸어가지고 네. 그 제가 35살 때 네. 베를린에서 봤던 그런 포스터 가게 같은 분위기 네. 그런 걸 한번 전시를 네, 3월 19일부터 3월 시작. 29일, 29일, 3월 말. 네. 4월 3일까지 엿새 동안 하는데 우연하게도 또 그 사이에 기독교 부활절이 끼어 있어요. 3월 그렇게. 31일이 기독교의 부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뜻하고 어떻게 우연의 그 날짜가 또 그렇게 돼서 기쁘시겠고 그 선생님 그 이번에 전시회 개인 전시회에서 가서 이렇게 감상하시는 분들은 독특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예. 뿌리가 있었고 예. 과거 거하고 현재 또 확 달라진 생각으로 예. 예. 일반 전시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이 끼어든 거는 정말 우연인 게요. 제가 그 갤러리 주인을 좀 알아가지고 과거에 거기서 개인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전시 날짜를 임의로 좀 잡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네. 우연의 일치죠. 그게 부활절이 딱 끼어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의 그 어떤 마음에 갖고 계신 신심의 기쁨. 제가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아, 그러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저 뭐랄까 광신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게 이렇더라고요. 저 종교를 그렇게 가지시는 분은 절대 뭐 역학이다 이런 걸 난 안 해 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래도 역학은 또 다른 뜻인데 역학도 좀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미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은 젊은 시절 뭐 그런 거 좀 보신 경험 없으세요? 저도 그 중년에 네. 조금 고난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그 괜찮아요. 딱 한 번 제가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다운 스님이라고 매스컴 타던 스님인데 네. 그분이 이제 사주를 본다고 이제 신문에 광고 안 하고 이래가지고 네. 제가 그 돈을 보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주를 책으로 엮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뭐 한 30페이지 되는 책으로. 그렇게 책자로. 많이요? 네. 어머.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 30-40년 지나고 나서 그걸 돌이켜 보니까 네. 그 책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 보고 몇 년 보다가 그냥 없애버렸는데요. 아 맞는 게 많아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미난 게 뭐냐면 흥미가 있네. 제일 재미난 게 뭐냐면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나오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평생 아버지 주위를 맴돌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머. 뭐 정다운 스님이 그 책에 써오신 네, 중에. 네. 그래서 그거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들이 지금 장가도 안 가고 내 옆에 지금 43살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아버지 같이 사는데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고 뭐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 그러는데 네. 그 야. 정다운 스님이 그거 하나 기가 막히게 맞췄어. 근데 참 우리가 아니라고만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세계인데요. 선생님의 지지난 시간인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어느 한의사가 통뼈가 돼서 당신은 건강하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맞는다고 하시는 저는 그런 게 기억이 되는데 네. 지금 하신 말씀도 참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런 거 보고 뭐 아이 하나도 안 맞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래도 이러이러한 건 맞아 하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재미난 얘기 좀 더 하면요. 네. 그 제가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네. 그런 걸 조금 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네. 제가 그 일평생 큰 돈을 벌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돈 버는데 탐을 내지 마라.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살아오면서 별로 돈에 탐을 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네. 내가 뭐 굶어본 적도 없고 헐벗어 본 적도 없고 네. 뭐 길거리에서 자본 적도 없지만은 네. 그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45세 때 정다운 스님이 그 써서 줄줄줄줄 써준 책자. 그 책자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일을 잔뜩 벌이는데 네. 영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중년에. 근데 많은 사람이 선생님, 네. 아, 나 팔자 속아냐, 팔자. 이 팔자라는 게 그런 그 얘기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 성격이 낙천적이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은 그 살아오면서 제가 누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네. 딱 한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3년 선배 중에서 네. 참 잘 나가는 선배가 있었어요. 네. 그 집안도 한의사 집안이고 네. 부유한 집안이죠. 네. 부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결혼도 뭐 이제 그 정각을 배우러 다니다가 유명한 정각 선생님의 따님하고 결혼했고 부인도 미인이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여의도에 큰 아파트도 있고 뭐 정말 예. 그 당시 승용차가 귀하던 시대인데 승용차도 있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야. 그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잡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래 뭐 많이 잡수셨겠죠.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셨죠. 아.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누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아. 그렇죠. 그 맞아요. 예.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네. 자기가 많은 사람들 그 변호를 맡아서 하는데 일평생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저런 말씀 구수하고 재밌고 노래 하나 들으시고 또 좀 대화 나누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말씀해 주세요. 그 양지연 가수가 부른 붓이라는 노래 좀 진짜. 아, 네, 그거 좋죠. 네. 네, 듣겠습니다.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덮고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네, 선생님 저기 그 이런저런 말씀이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데 지금 가끔 과거 돌이켜 볼 수 있는 저 연세거든요. 70대 초면은 네네. 청년 시절에는 지나오시면서 아, 나 그때 참 좋았어. 그때 행복했어. 이런 그 소위 리즈 시절이라고들 그러던데 아주 행복했던 시절을 저 기간을 떠올리시면 언제쯤 제가 그 살아오면서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예. 해가 몇 년도였을까? 그런 게 궁금해요. 네. 이게 제가 그 77년도였을 것 같아요. 77년에 26살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전문대학교 전임 교수가 됐잖아요. 26세. 네.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최소한 또 석사학위가 있어야 그 네. 교수가 될 수 있는데 네. 박사학위는 없더라도 네. 그 실기 분야니까 석사학위에서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전임 교수가 됐던 것은 석사학위는 없었지만은 네. 그 대한민국 그 상공미술 전람회라는 데 추천 작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 자격이 그 석사학위하고 막 먹더라고요. 아하. 그 문교부의 규정에. 네,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하면서 석사학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정말 그 제 아내가 그 지금도 제가 절세 미녀라고 부릅니다. 네, 네. 별명이 절세 미녀예요. 네. 평생 지금까지도 사진 좀 봐야겠어요. 네. 네. 지금도 이제 그 마음에 들고 원래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결함이 많은데 예.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아름다우면서도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뭐 이게 간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네. 제가 왜 이제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좋아하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다 딱지 맞았어요. 이게 내가 너무 내 주제에 넘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한 번도 성공을 못 거뒀어요. 매번 짝사랑으로 끝나고 아니면 딱지 맞고 끝나고 이게 지속되어 오다가 그 하나님이 예비해도 그 저 마누라가 따로 있는데 괜히 딴 여자 침 흘리다가 세월을 낭비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옛날 중학교 때 짝사랑 했던 그 소녀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봐서 딱지도 맞고 그러셨어요. 야 아무개야 그러면서. 아이고 연애 편지도 많이 쓰고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여자는 네. 시집 가가지고요. 네. 그 내가 보낸 연애 편지를 버리지를 않았던가 봐요. 잘 쓰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내 동기가 그 여자의 여동생의 남편이 됐는데 네. 내가 쓴 연애 편지를 봤다 그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게 썼을까. 문학 작품이 따로 없어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망신당했죠. 그게 인생 즐거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댁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부인하고 사시면서 저기 가끔 뭐 반찬도 좀 같이 하거나 가정 생활 즐겁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우리 마누라가 아름답긴 한데 네. 그 조금 그 뭐랄까 결함이라 그럴까 단점이 그 음식 솜씨가 좀 떨어져요. 이 방송 나가면 또 우리 마누라한테 야단 맞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리정돈하는 걸 잘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걸 좋아하는 아하, 타입이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7, 8년 차에 네. 그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더니 당신이 뭐 정리정돈 잘 못한다고 집사람을 타박하고 네, 네. 뭐 못한다고 타박한다면서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를 한 그 이후였어요. 네. 사랑이요 야망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 하니까 사랑이 먼저냐 야망이 먼저냐 이거예요. 그래서 쟤는 마누라를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과 야망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당신이 정리정돈하는 거 좋아하면은 당신이 정리정돈을 해. 그래. 냉장고 청소도 당신이 하고 네. 베란다 그 화초 키우는 것도 당신이 키워. 네, 네. 그래가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 쉬운 길이 있는 걸 왜 몰랐을까?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네. 제가 이제 요리도 조금 좀 배우기 시작했고 어머. 뭐 이게 지금도 뭐 동태찌개나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하세요?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제가 그 설거지 제가 합니다. 제가 먹은 네. 접시는 깨끗이 씻어서 닦아가지고 No.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고 네. 뭐 이제 집안의 정리정돈 이런 것도 이제 하시고. 제가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마누라가 신발을 갖다가 이제 현관문에 벗어 놓으면은 내가 그거 이제 신발장에 꽂아 놓죠. 왜냐면 우리 마누라는 그런 거 꽂아 놓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만들려면 내가 해야 돼. 우리 마누라 보고 뭐 야 신발 좀 신발장에 꽂고 다녀 이렇게 하면 안 꽂아요. 황보영 선생님 그 의사분 앞에서는 모범 상담 분이었습니다. 모범 상담 받으신 분. 어쩜 이렇게 실천을 제까닥 하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 그 의사가 말하기 전에는요. 예. 그 당시 우리 세대들은 맞아요. 남좀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자들이 뭐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걸 되는 줄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당신은 뭐 절세 미녀 하나인 걸로 됐어. 요리 좀 못해도 좋아. 그래서 내가 뭐 튀김 같은 거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튀기다가 얼굴에 튀길까봐 튀김 같은 거는 사서 먹어. 그리고 이제 신혼 초부터 김치 담그지 마. 김치 사서 먹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짐을 많이 들어줬죠. 그러니까 다른데 돈 아껴 쓰고 네. 그런 거 김치는 그냥 시장에서 사 먹고 반찬도 밑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또 다 사오라 그래요. 집에서 만들지 말고 사오는 게 더 맛있는 걸. 1등 남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다른데 돈을 적게 써. 1등 남편이세요. 아주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생님 이제 그런 훌륭하신 정말 남편으로서 생활하시는 것도 아주 즐겁게 들었는데 외국에서 선생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아가지고 초청을 받고 그러시는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오고 그러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네. 이 실력 있는 화가들이 많은데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적어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나이 40대 가지고 그 당시 한참 컴퓨터가 들어올 때 네. 컴퓨터를 제가 다 하시니까. 기초부터 배웠어요. 그 당시 막 배울 때 자존심 많이 상했죠. 네. 이게 사실 젊은 애들이 하는 거였는데 우리 제가 컴퓨터 배울 때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니 뭐니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관리하고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아주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제 홈페이지를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하. 지금 이제 해외 전시라든지 해외 출판,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기들 예정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해외 문제는요? 내정 해외 전시 이런 예정. 올해 예정은요. 네. 저는 그 에이전트 비슷한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 올해 이제 전시회는 이제 뭐냐면 파리에서 한 번 있고요, 4월달에.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는
그 이스탄불에서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작품이 가는 거죠. 이제 작품만 가는 거죠. 제가 가지는 못하고. 선생님은 못 가시고. 예, 뭐 가도 되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맞아. 예, 그래 어쩌다 한 번씩 가고요. 네. 예, 몇 년 전에 이제 또 파리 갔다 온 이후로는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네. 그 뭐 또 이스탄불하고 앙카라 그다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전시가 5건 계획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또 이제 전시가 3건 이상 기획되어 있고 그 그렇습니다. 바쁘시겠네. 그러면 친구분들 만나고 이런 그 한가로운 시간 좀 내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친구분들은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저는 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모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29년째 모임이 이어지는 게 우리 그 예수쟁이들 모임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동기들 사이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게 한 네. 10여 명 되는데 네. 그 모임을 참 제가 이제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동창들 모임이 석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동기 동창.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네. 그 교회 가면 좀 매주 우리 또 이제 70세 이상 모임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에 네, 네. 같이 모여서 매주 점심 먹거든요. 네. 그 모임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2명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자주는 못 만나지만은 네. 늘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부산에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정말 그 중마고우를 만날 때는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옛날 얘기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등산 다니십니까? 등산은 한때 좀 다녔는데 예. 그 60세 이후로는 등산을 잘 힘들어요. 못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네.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요. 네. 내려오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주로 이제 걷기 네. 운동을 주로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분들 만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도 찾고 그러는데 주로 식도락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선호해서 꼭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는데 황부영 선생님은 이 맛을 즐기시는 그 어떤 류의 식도락을 하세요? 저는 그 식사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먹는 게 안 먹는 게 많아요. 저는 우선 그래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고요. 어머.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만두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먹는데 일단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버터, 치즈, 네. 우유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신체에 아무런 뭐 병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병이 없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전립선이 이제 좀 그 약해져 가지고 네. 지금 5년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음식들이 전립선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특히 그 선호하시는 음식은 어떤 종류예요? 사서 잡수신다든가.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요. 그 집안에서 채식을 많이 해가지고 나물 종류는 아주 좋아하고요. 네. 뭐 시금치 나물, 뭐 고사리 나물, 남에 뭐 버섯 나물 이런 거, 뭐 무채나물 이런 나물을 종류를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종류를 좋아합니다. 근데 생선 중에서도 뭐 고등어 같은 건 잘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자미, 그 다음에 꽁치,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 그 다음에 칼치, 그 다음에 생굴 좋아합니다. 생굴 그거 근데 선생님 네. 굴이 칼슘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생굴은 좋아하시니까 좀 잡수네요. 생굴은 저게 뭐냐면은 네. 회로는 잘 안 먹고요. 회로는 먹을 기회가 적고 미역국을 네. 끓일 때 저는 항상 그 생굴 넣고 끓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래서 맑은 미역국 생굴 넣은 거 좋아하죠. 아니 선생님 체중도 100kg가 107kg. 네, 107kg 나가시고 그래서 저는 육류도 많이 잡수시는가 보다 했는데 전혀 육식은 별로 안 하시는데 육식은 뭐 거의 안 합니다. 원래 안 좋아했지. 원래 이제 뭐냐면은 육식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몸에 배웠어요. 우리 집에서 네. 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안 먹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몸에 배워가지고. 맞아요. 근데 크면서 그 이제 성장하고 나서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먹는 자리가 되면은 기꺼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립선이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아예 끊어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이제
아예. 그래서 이런 선생님 같은 말씀하시는 분 가끔 제가 뵈면 SNS다 뭐 건강 시간이다 이럴 때 꼭 노인 되면은 육류를 하루 몇 그램 먹어라 뭐 이런 거 그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오늘 내가 고기 안 먹었나 이렇게. 근데 선생님 안 잡수셔도 건강만 좋으신데요, 뭐. 그게요. 건강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지론은 그렇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건강이요. 네. 일단 원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건강에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31살 때인가 그 제가 전문대 교수할 때인데 그 팔체질론의 창시자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이제 그 우리 대학의 이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진맥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A4 용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게 먹어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런데 그걸 평생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몸에 열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벌꿀, 생강, 인삼, 계피 이런 거는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제가 하나 못 지킨 게 있는데 술이 안 좋아요, 뭐 제 몸에. 네. 근데 술을 한 7, 8년 전까지는 먹었어요, 제가. 거의 매일 소주 한 잡섰군요. 반병 뭐 한 병 정도 먹었는데 이상하게 한 7, 8년 전부터 술이 싫어지더라고요. 저절로. 이게 복이죠. 네. 술을 끄는 게 아니고 내가 저절로 싫어져서. 싫어졌어요. 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기분이 싫은 거예요. 아하. 7, 8년 전서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하게 됐어요. 잘 됐네요. 그래 선생님 낙천적이시라고 그러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인생을 앞으로는 부활의 화가로서 쭉 하시고 네네. 전시회 하시고 네. 그래도 본인으로서 끝까지 가시는 길은 이제 부활의 화가시네요. 그렇죠. 제가 남은 인생은 네. 부활의 화가로 살라고 그러고 있죠. 네. 그럼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3월 전시회 네네. 좋은 성과 있고 네네. 앞으로도 좋은 그림 많이 네네. 네,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요. 네. 아주 재밌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네네네. 인사드릴까요? 제가 뭐 술을 안 먹은 지는 7, 8년 됐지만은 네. 영탁의 막걸리 한 잔 그 노래는 네. 좋아합니다. 막걸리 한 잔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황보영 미디움 대표이시고 부활의 화가 황보영 선생님 모시고 3회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네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우리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내 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대수가 부르는 행복의 나라로. 지금까지 기획 진행 이상호와 기술 편집 김우신 프로듀서였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